주십시오. DJ 펌디스 파리 지금 바로 신청 고고. 사실상 자세한 참여 방법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2부 전국 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4847번 쓰시는 분, 제가 6시 뉴스, 첫 뉴스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김용남, 김용민, 이름의 두 글자가 같은 것으로 봐 형제 관계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청취자가 다수일 것이다. 네. 이런 문자 보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합리적 의심 좋아하네. 농담이고요. 네, 하여튼 관심 감사합니다. 자, 6시 첫 뉴스는 검찰이 조국 후보자 딸 논문을 지도한 교수,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를 소환했고 또한 압수수색했다 이런 건데, 이렇다면은 김수민 평론가 맞힌 겁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검찰이 조국 후보자 관련한 압수수색을 했다. 좋습니다. 세모입니다. 다시. 네, 축하드리고요. 오창석 평론가는 뭘 예측했었더라? 네, 전 청와대가 6일까지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네. 아니 어쩌다 한 번은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창석 평론가 왜 이래요 도대체? 네, 좀 사대가 안 맞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예. 답할 기회가 저한테 먼저 왔으면 네. 저 얘기를 먼저 할 뻔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인사보고서 재송부.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건 2번 죽이는 겁니다. 오창석 평론가를. 네. 자, 그래요. 자, 오늘 김수민 평론가 마치셨으니까 그 퀴즈 내주세요. 네. 제가 퀴즈를 맞힐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요? 지금 원고를 막 찾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는 퀴즈입니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두 번째 방문국인 이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 국빈 방문은 7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 만나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옛 이름은 버마인 이 나라는 네. 어딜까요? 네, 알겠습니다. 옛날엔 버마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이제 석자가 됐어요. 네. 네. 어떤 나라인지 네. 그 국명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땡땡마입니다. 땡땡마. 자, 여러분들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문자 좀 소개하고 갈까요? 같이 살자님, 조국 후보자 딸이 고유정 씨보다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나요? 기자나 국회의원들 너무합니다. 남의 성적을 그렇게 공개해서 공부를 잘했네 못했네 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네요 라고 하셨고요. 0119번 쓰시는 분, 언론의 자유란 진실을 보도할 자유죠. 의혹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성을 말살해버리는 이 언론의 행태에 분개합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실수를 이끌어내려는 기자들을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요. 미세 뉴스 보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막겠다. 지금 그 의지가 불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청와대가 이제 임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죠. 네. 일단은 청와대는 법률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요. 재송부를 요청하고 나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또는 청와대의 의지만 있으면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흐름이 보이자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요. 일단 어제 기자 간담회에 대해서 대국민 변명쇼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한 강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는데요.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경랑에 빠져들 것이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종말과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중대한 결심이 뭘까요? 글쎄요. 사실 지금까지 늘 중대한 결심으로 한 행동들을 해왔거든요. 네네. 국회 보이콧이라든지 네. 장애 투쟁이라든지. 예. 근데- 삭발도 했었어요. 네, 삭발도 예. 했었는데 아마 이것 이상으로 나갈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조심스럽게 정당 차원에서
또 어떤 정부를 비토할 수 있는 극강의 카드를 꺼내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뭘까요, 김수민 평론가? 예측해 보신다면. 결심이라고 중대하게 다시 그렇게 표명한 걸로 봐서 굉장히 센 카드다라고 본다면 뭐 네. 정기국회 보이콧이라든지 예, 그 정도 얘기는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 상상 이상이거나 이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만한 얘기가 됐군요. 그럴 때는 네. 예. 실로폰 이렇게 못 치시는 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자꾸 뮤트를 때리세요. 죄송합니다. 네, 뮤트 주법으로. 근데 정기국회 보이콧은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정기국회가 그 또 이제 예산 네. 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연결되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많이 따놔야 지역구 예산 많이 확보해놔야 내년 총선 때 그래도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정기국회 보이콧한다 그러면 내년 총선 뭐 안 할 생각이냐? 이런 또 그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뒤따를 것 같고요. 네. 그럼 뭘까? 카드가 많지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좀 국한된 대응을 한번 짚어보자면 네. 해임 건의안 해임 건의안. 정도 내는 거. 네, 근데 해임 건의안도 내더라도 이제 필요성 없잖아요. 국회 과반이 또 의결을 해야 통과되는 것이고 네.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또 법적인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네네네.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떤 카드를 택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중대 결심이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어떤 카드가 나올까 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다음 네. 소식 전해주시기 전에 줄리님이 예측을 하셨어요. 간헐적 단식. 예, 이 간헐적 단식은 뭐 중대 결심이라고 보긴 좀. 예. 아침 먹고 쉬고 이렇게 또 점심 드시고 네. 이렇게 또 단식하시고. 그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중간에 단식. 단식하시네. 예, 간식 안 하고. 네. 예. 예, 그거겠어요, 설마. 그거는 이제 김용민 MC 정도 되면 예. 중대 결심이라고 볼 수 있죠. 큰 결심이죠. 네. 그거는 뭐 네. 역사적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얼마 전 8월 30일에 부산에서 집회를 가진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좀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이라는 좀 비판을 받았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오늘 규탄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 언급 가운데서 서울시에 25개 구청장이 있는데 그중에 24군데 구청장이 호남 출신이다. 이런 언급을 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민주당 구청장들이 한 명, 서초구청장 빼고 다 서울시 구청장으로 있는 것이죠. 네네. 이 구청장들 주축으로 해서 구청장 협의회 명의의 성명이 나오게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나 원내대표는 현 자치구청장들이 특정 지역 출신임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서울 시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네.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성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찍어줘서 뽑은 구청장이다. 출신 지역을 왜 호명하느냐 이런 규탄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당내 지역 감정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네.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나경원 원내대표도 알 텐데 구청장이 그 시민들의 표에 의해서 뽑힌다는 거를. 예, 근데 뭐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한 것처럼 오도하게 하는 발언을 했어요. 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연 간담회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네. 예. 일선 현장과 이제 소통을 하겠다면서 일단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일단 도지사의 일정을 이유로 1시간 만에 빠르게 종료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너무 도정 업무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네. 이 간담회를 좀 살펴보면요. 제주시의 26개 읍면 동장들을 모두 불러놓았습니다. 하지만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쳤다라고 하는데요. 각 동별로 동장이 나와서 자신이 속한 동네의 민원을 세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현안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라든지 그리고 교통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는 곳에 세대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민원. 네. 그리고 올해 말에 제주도 내 가장 큰 타워가 완공될 예정인데 이 지역 근처에 교통량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예산이 당장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민원도 있었고요. 네. 해양 쓰레기가 300톤 정도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1시간 만에 끝났고 질의한
읍면동장은 6명에 불과했다. 라고 합니다. 26명 중에 6명만 질문할 수 있었고 답변도 도지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네. 함께 대동한 도청 간부들의 몫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도 짧았지만 무엇보다도 비판이 됐던 것이 현재의 도지사의 행보가 TV 예능 출연 또는 자신의 유튜브에만 몰입해서 도정 자체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여기 출연을 했는데요. 네네. 원래 주간 정책 회의를 비공개로 여는데 이 네. 예능에서 보여주고자 공개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예. 방송국 예능 때문에 질의를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제주도청의 SNS보다 원더풀 TV라고 하는 본인의 개인 TV를 유튜브를 훨씬 더 원희룡의 원 해가지고 원더풀. 네. 예. 거기에 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에는 조국 후보자를 걸고 넘어졌는데 그것이 제주도와 무슨 연관이 있냐 이런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총선을 앞두고 TV 예능 출연을 하는 것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는데 뭐 어떻게 총선에 나갈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서울 중앙 정치와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장은요, 저 선거 개입할 수 없어요. 네. 아무리 저기 정모직 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네.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본인이 나가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선거운동 뛰든지 그래야 될 텐데 총선 앞두고 심상치 않은 행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다는 점이 또 주목되네요. 불법은 아닌데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어떤 겁니까? 특정 정당에 입당을 하는 것이죠. 지금 좀 무소속이네요 보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수 정당에서 주로 활동해가지고 네. 이분이 당적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당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솔직히 자유한국당이나 혹은 바른미래당 이쪽에서는 원희룡 지사 영입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총선을 앞두고 또 추진할 수도 있는 이 사람이 들어온다. 우리 네. 당에 지금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 네. 이렇게 또 선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 근데 바른미래당 탈당했는데 뭐 또 네. 다시 들어가겠어요? 뭐 탈당했다 다시 들어가는 국회의원 많지 않습니까? 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뭐 그래도 이제 보수 일당으로서 뭐 잠시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른미래당을 너무 무시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그러니까 건 아닌데.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좀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이건 뭐 정치공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또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소속 정가뷴, 박성중 두 의원을 엄중 징계하라고 자유한국당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네네. 정가뷴 의원은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에게 아직 결혼 안 하지 않았냐? 출산했으면 100점인데 네.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회해달라 이런 발언으로 후보자를 당황시키기도 했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은 출세를 하셨는데 네. 결혼 안 하신 거는 좀 안타깝다. 그래서 국가 발전에도 기회해달라. 그러니까 결혼해서 출산하는 것이 국가 발전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 부인이 배우자가 시민단체에 좀 고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다가 잘 모른다고 후보자가 답변하니까 네. 아내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아내 관리. 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라 평등한 인격체다. 아내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네. 밝히면서 자유한국당은 정가뷴, 박성중 의원을 엄중 징계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네. 그 옛 라이벌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관련 소식 준비하셨어요. 이 사심이 담겼습니까? 아니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팩트만 전달하는 건데요. 네네. 도저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해 현재 충돌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예. 저에게 기팀을 제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건조하게 전달해드리면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아세안 3개국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세안 3국에 대해서 배꼽을 잡는 게 그 후진국에 가서 4차 산업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꼽을 잡는 게 이게 웃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배꼽을 잡는 게 네. 후진국 가서 4차 산업 이야기한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방문한 나라들이 후진국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일단은 다른 나라를 상대할 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 가지로 따져볼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무관하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해서 태국이나 아세안 3개국이 소비를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타 국가를 비하하는 표현이 과연 옳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한 이 아세안 3국에서는 국내 업체의 SNS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4차 산업 관련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잘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코멘트만 없었으면. 네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말이야. 어? 네가 네 방송을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딴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겁니다. 예. 시사평론계의 김영란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신과 관련된 예. 원한 관계가 있거나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공적 인물에 대해서 평론가는 언급을 삼가야 한다. 네. 네, 이런 김수민법 네. 제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31번 쓰시는 분 조경태 최고위원의 핵무장론이 섬뜩하게 웃길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이게 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게 누군가에게 쓸데없는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만한데 말이죠. 네, 많이 아쉽네요.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지금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그러니까 외교부장을 겸직하고 있죠. 왕이 네. 외교부장이 평양에 어제 도착을 해서 북한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왕 부장은 북중 관계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앞으로 더욱 밝은 미래를 맞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를 맞이한 리용호 외무상은 김 위원장이 최근에 지난해부터 4차례 중국을 방문하고 또 시진핑 주석도 2달 전에 북한을 방문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중 관계 새 시대를 열었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5차 방중 문제를 논의할 텐데 10월 1일 이전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 평양 방문 일정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네, 현재 홍콩 시위가 훨씬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그래요. 지금 현재 시위에 가담한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연행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아닌 예. 경찰과 일반 홍콩 시민 간의 충돌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일단은 홍콩의 최정예 경찰인 랩터스 특공대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구타 진압으로 41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5명은 꽤나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네. 일단 이런 상황을 무력 진압을 하는 것을 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경찰들을 막아서고 경찰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몽콕 경찰서를 향해서 달걀을 투척하고 그리고 나탄 로드에 쓰레기통을 던져서 교통을 방해하면서 범시민적인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위대는 우리가 불타면 너희도 함께 불타는 것이다 라고 말을 외치면서 점점 더 세를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홍콩 특구의 행정장관인 캐리람의 모교인 완차이 지역 학생들도 역시 집회에 참여하면서 부끄러운 선배다. 그의 후배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라고 하면서 다시 지금 시위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29개 업종 종사자들이 부분적인 파업에 동참에 나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천안문 사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 염려가 되고요. 예. 격한 충돌 이걸 뭐 어떻게 자제시킬 수 있는 어떤 완충 수단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더욱 참 암담합니다. 일단 인명 피해가 너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일단 지하철 내에서 이렇게 무력 진압을 하는 것이 영상이 많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그 지하철 진입로를 완전히 막아두고 지금 소방응급대원이 와서 내가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철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하철 안에서 그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응급대원이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슬픔 때문에 뭐 오열을 한 이런 장면들이 전 세계 국민들에게 가슴 아픈 장면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네. 3161번 쓰시는 분 지금 일산 88A 버스에서 김용민 라이브 나온다고. 네, 이 버스 타시는 분들
행복한 저녁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한 멘트였나요? 자, 민해안수로 갑시다. 네, 결혼 출산 여부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제가 되는 것이 좀 씁쓸하고요. 출세도 못하고 출산도 안 한 못난 국민을 둔 의원님께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기한수. 저는 어제 기자간담회에 참석했었던 기자들께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네. 올드보이 대사인데요. 네.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다. 알겠습니다. 누구 대사였죠? 유지태 씨 대사였습니다. 유지태 씨 대사 알겠습니다. 너무 안 어울립니다. 예. 오달수 씨나 이런 거 했으면 잘 어울렸을 텐데. 예, 그래서 유해진 씨나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세뉴스 보세 여기까지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이 기간 동안 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조 후보자 등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논문 지도 교수를 소환하고 후보자 부인의 사무실 등 관련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 C&T 관계자도 소환했습니다.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원총회와 전략협의회의 등을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혐의가 확정된 이후 검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한국의 수출 우대국인 100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고 이르면 다음 주 개정고시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수출 규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했지만 아베 일본 총리가 지명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아내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엄청난 R&D 예산이 있고 가기부 장관으로 이게 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최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 배우자를 관리 대상, 즉 소유물로 인식하는 시각을 드러냈는데 같은 당 정감윤 의원, 여성인 조성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미혼인데 본인 출세에만 신경 쓰지 말고 아기를 낳아서 출산율 높이기에 동참하라고 발언. 여성으로 45 하면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앞으로 출산율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정말 본인의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지 않은 일. 2016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금 추세로 가면은 이 저출산 문제는 인구 문제는 난치병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책은 중국 동포들을 대거 받아들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발언해 2014년에는 농담조로 아기를 많이 낳은 순서대로 비례대표 공천을 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감윤 의원의 사과, 조성욱 후보자의 사과 수용.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예,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성평등을 저해하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언과는 달리 자신은 여성 친화적이라고 말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여러분, 제가 여성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우리 아내도 여성입니다. 우리 당이 여성 친화 정당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6월 사건이 터지고 무대에 오른 자유한국당의 여성 당원들이 노래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며 춤을 춥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뒷줄에 있던 여성 당원 5명이 앞으로 나와
바지를 내립니다. 속바지에 크게 쓰인 한국당 승리, 관객을 향해 엉덩이를 흔듭니다. 이광경을 지켜본 황교안 대표. 도리어 엉덩이 춤을 격려하는데 좀 더 연습을 계속해가지고 정말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당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같은 당 이미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문제 제기하던 지난 4월 이미자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 입을 연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이미자 의원을 응원하는 건지 모독하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운 말을 이어가고 저도 좀 키가 좀 작습니다. 키 작은 사람은 항상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 트라우마랄까 좀 열등감이 있다고요. 결혼도 포기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온 어떻게 보면 올드미스입니다. 못난 이미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4월 장외 집회가 한창일 때 아나운서 선배인 한선교 자유한국당 당시 사무총장 외모를 들먹이며 배현진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언급하는데 우리 배현진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늘 예쁜 아나운서였는데 이 나라가 문재인의 나라가 우리 배현진 예쁜 우리 배현진을 민주추사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해답은 황교안 대표 발언에 있는 듯. 우리 당이 여성 친화 정당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함께 하셨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특히 퀴즈 정답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신 소감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K74386645 이런 계정 갖고 계신 분,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자유한국당. 네. 올오즈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영승님, 호주 아들레이드에서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답은 미얀마였죠. 미얀마. 자, 미얀마. 정답
많은 분들 보내셨을까요? 자, 8282번 쓰시는 분. 어이구, 휴대전화 뒷번호 너무 좋네요. 8282번 쓰시는 분. 정답은 미안해. 자, 그리고 6678번 쓰시는 분. 라오스. 아니고요. 자, 끝에 마가 붙는다고 했는데 4440번 쓰시는 분. 적토마. 자, 그리고 예,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뀌었는데 2203번 쓰시는 분 버어마. 예,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버어마. 자, 1717번 쓰시는 분 마그마. 자, 7878 야생마. 그리고 김학승님 브라질이 왜 나옵니까? 자, 그리고 2356번 쓰시는 분 정답은 미얀마며 제주도는 현재 동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역할까지. 자, 그리고 7831번 쓰시는 분 오바마. 네. 자, 차재무님 이용마. 이용마.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참 언론인 이용마 기자. 언론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기자님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참 이용마 기자가 더욱 그리워지는 나날인데요. 이거 저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대근님 윤사마 요즘 뭐 하는지 궁금. 네. 윤사마는 아니었습니다. 네. 저희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버어마도 선물 꼭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6시 37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대부터 평소보다 차들이 많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주 내내 교통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중부고속도로는 빗길 속에 사고도 있습니다. 하남 방면으로 경기 광주나들목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을 하면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중부 1터널 부근과 하남 일대에서 각각 속도가 떨어집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도 곤지암을 지나 경기 광주 하번천 터널 부근에서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백면은 서평택 분기점부터 정체가 시작돼 화성 휴게소까지 12km 구간에서 느리게 이동을 합니다. 또 비봉에서 용담터널,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계속해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답답한 흐름입니다.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도 조암부터 송산마도까지 18km나 정체꼬리가 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부 고시 개정안,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르면 다음 주에 개정안을 확정해서 시행할 방침인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 무역기구 WTO 제소를 앞두고 이 조치가 재고돼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본에 대응하는 우리에게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이고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송기호 변호사님. 네, 지난 7월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 일반 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오르게 됐을 때 그때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어요. 네. 예. 그 사이 최근 일본 변호사들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일본 국민에게 설명하는 아주 의미 있는 책을 출판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막 나온 책인데요. 제가 네. 좀 가지고 왔는데. 그래. 네. 여기 보니까 징용공 재판과 일한 청구 협정. 네. 이 청구권 협정. 네. 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 해설 네. 책이라 이런 의미인데 그래요.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이 네. 지금 계속 아베 총리는 이른바 대한민국이 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책은
그런 아베의 주장이 얼마나 일본법 그리고 국제법에 비추어서 부당한가. 특히 이제 2005년에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 민간 공동위원회 그 견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동시에 하고 있으면서 그때 다 해결됐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제 와서 약속을 안 지킨다는 그런 아베 총리의 주장이 대단히 잘못됐다. 한국 보수 정치인들도 그래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다 결론 냈다. 뭐 더 이상 개인 청구권이나 이런 거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지금 말이죠. 이 책은 그러한 견해, 그러한 일본 정부의 견해가 한국 정부의 조치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참여정부의 조치를 왜곡한 것이다. 참여정부 조치의 진정한 의도가 내용이 무엇이었고 당시에 그 구체적인 그러니까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참여정부 시절의 이 민간 공동위원회의 견해를 명백하게 해설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론으로 일본의 정부가 그것을 곡해 왜곡시키고 있다. 라는 그러니까 일본 변호사들이 이 책을 냈다는 것의 의미는 그만큼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국제인권법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아베 총리가 계속 왜곡해서 일본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지적한 의미 있는 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일본의 그런 경제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강력한 대응 수단인 거죠. 이것을 할지 말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오늘 드디어 마감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이 시한이죠. 이 절차는 이제 적법 절차.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그것을 예고를 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행정 절차법상의 행정 예고 절차로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어떤 의견들이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국민 의견 제출 이 인터넷상에 단일한 창구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접수는 이제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의견들이 왔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오면서 조회수를 보니까 한 3천 건이 가까워서 상당히 다른 일반 청원 일반 이 의견 제출 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조회수이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의견이 제출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의견 수렴 절차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워낙 이 문제가 한일 특히 우리 경제 특히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또 대한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너도 또 산하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엔 어떤 단계가 남아 있습니까? 이 행정절차법에는 이제 주어진 그러니까 제출된 의견을 잘 검토하고 그걸 충분히 존중해서 그것을 의견을 반영하는 어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후에 내일부터는 어떤 의견들이 제출됐는지를 이제 정리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정부가 이게 지금 산자부의 고시이기 때문에 산자부 장관이 이제 그것을 반영하는 의사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정부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의견 수렴 절차에서 갑자기 뭐 입장이 바뀐다든지 그러지는 않겠죠.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이 그 원래 취지가 먼저 어떤 방침을 정한 것을 사후에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어떤 예고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제출된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원래 법의 취지이죠. 알겠습니다. 자, 의견 수렴을 마친 다음에 이제 규제 심사를 거쳐서 이러면 다음 주에 개정안이 이제 확정될 예정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일본이 우리한테 하듯 우리도 일본에게 비슷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어느 것은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어느 것은 더 수입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겐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안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제 중소기업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7월달에 제가 나가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네. 먼저 그때 이제 일본이 이 부당한 무역 보복을 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피해를 중소기업이 더 보는 구조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대기업들이 거래하는 일본의 공급선들은 일정한 자격, 그러니까 CP라고 하는 자율 준수 인증을 가지고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들이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일본 공급선들은.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일본 공급선이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에 의해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떤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은 이거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규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업들에게 일본에다 팔 때 신고하고 팔아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우도 똑같은 그런 어떤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뭐냐면은 이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은 이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그런 포괄 허가를 안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일정한 자율 준수를 갖추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 지금 그 인증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한 150, 한 7개쯤 되는데 주로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들은 우리의 이런 일본을 백색 국가를 제외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조치를 이해할 때 일본의 조치에 의해서도 상대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피해를 보고 우리 조치에 의해서도 그것이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장애를 준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가 우리 중소기업이 일본과의 관계, 이를테면 화장품이라든지 전자부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그런 일본 시장에서의 그런 문제 또 발주가 제대로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우리 중소기업의 상태를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좀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죠. 그래서 송기호 변호사께서 일본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를 재고해달라, 다시 생각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특히 이제 지금 7월부터 우리가 일관되게 가져온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 자유무역에 위배된 행동을 했다 일본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맹 비판을 했고요. 그렇죠. 그 일반 이사회 때도 우리가 일본에 대한 지적을 했고요.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WTO 제소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감으로써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선택의 폭이 대단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떤 기술 자립이라든지 또 상생 어떤 중소기업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제 통상법적으로 이 일본이 WTO 제소 당했을 때 일본이 할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지 말지는 일본의 재량이다. 그리고 어떤 제품을 이를테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계 핵심 소재 부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괄허가로 할지 개별허가로 할지 하는 것도 일본의 재량이다. 이 재량 행위론이 이른바 일본의 방어 논리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그 재량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조치는 겉으로는 안전보장이라고 하지만 안전보장 그런 위협 사유도 없고 또 우리가 말하자면은 일본이 판 뭐 소재 부품을 북한에 보내서 북한이 그걸 갖고 핵무기를 만든다든지 그럴 일이 전혀 없다는 건데 일본은 삼성의 반도체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일본의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안보라는 껍데기일 뿐이지 실질은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에 대한 부당한 어떤 개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장의 핵심은 백색 국가 제외라는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 WTO 제소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 아직까지 일본의 백색 국가 그 제외의 어떤 부당성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인데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을 백색 국가 바로 제외하게 되면 일본이 바로 이제 백색 국가 제외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어떤 재량
각 나라의 어떤 재량 사항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일본의 방어 논리가 강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백색 국가 제외를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한 무역 보복이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 백색 국가 제외를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내려놓고 반도체 세계 핵심 소재에 대해서 그것을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는 거, 네, 포괄허가에서 삭제하는 것을 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일본은 이제 어떤 제품을 어떤 나라에게 수출 허가를 할 때 개별 허가로 할 건가 포괄 허가를 할 건가야말로 재량행위다. 이렇게 이제 쟁점이 굉장히 애초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무역 보복론의 어떤 일본의 방어 이런 게 상대적으로 어떤 그것이 더 강화될 그럴 어떤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중소기업의 피해를 고려하고 또 WTO 제소 우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 일본을 맞제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죠. 네, 이론님이 정치자 이론님이 네. 아주 잘 요약하셨어요. 일본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는 일본이 저지른 오류를 우리도 따라하는 우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언젠가 그 카드를 쓸 수도 있지만 지금의 시점은 좀 전략적 판단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라사님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을 잘 키우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하셨고 5151번 쓰시는 분 김용민님 조금 전에 일본 변호사들이 낸 책 이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징용공 재판 일한 네. 청구권 협정 이런 제목입니다. 야마모타 세이라 네. 예, 이분이 또 썼는데 말이죠. 예. 그분 좀 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목요일 날 내일 모레 우츠노미야 겐지 전 일본 변호사회 회장이 네. 이제 대한 변호사회와 서울 변호사를 방문해서 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국제인권법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또 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 변호사회와 한국 변호사회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공동 네. 대응을 할 것인지 네. 그런 일정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네.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뭐 사실 일본에 대해서 백색 국가 제외하는 거 하고 싶어서 합니까? 일본이 저렇게 나오니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대응 수단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요. 뭐 경고라든지 앞으로 더 이상 확전하지 말라는 뭐 그런 의미의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메시지는 지난번에 포괄적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종료로 저는 지소미아 충분히 갔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상황이 좀 이제는 좀 더 넓게 어떤 이 국면을 좀 봐야 된다. 이를테면 북한 비핵화와 평화 경제라고 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중요한 또 과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제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집중도 우리가 이제는 좀 가져가야 될 거고. 이게 지금 사실은 일본의 7월 1일자의 그런 무역 보복, 대단히 국제법에도 반하고 아주 비겁하고 잘못된 그런 조치가 이제 한 2달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이제는 국면을 이제는 좀 더 정리를 좀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핵 비핵화와 평화 경제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가 우리가 기술 자립과 상생의 그런 중소기업과의 생태계를 가져가는 그런 중요한 과제들 이것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일본을 백색 국가로 제외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그렇게까지 우리 어떤 전략적 판단에 비춰봤을 때 시급한 일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일본이 우리에 대한 이런 경제 도발 언제까지 할 거라고 보세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좀 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뭐 이거 끝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지식인도 있더라고요. 지금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정례의 한일 관계와 전혀 다른 한일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장기간 갈 것이다라고 보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히 이제 이 사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더 많은 어떤 고용, 더 많은 우리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에 둔 그런 전략,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정부가 일정한 또 판단해서 결정이 나가면 또 거기에 또 정부의 힘을 실어서 네. 또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요한님, 민간인 차원에서는 일본인 모두를 배관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히 또 양심을 위해 싸우는 분들이 많다는. 그렇죠. 일본에도 끼어있는 지식인들 또 행동하는 그 활동가들이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한일 시민 이런 또 원칙을 같이 공유해 나가고 또 우리 정부도 그런 견해를 또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또 이 문제가 조금 더 빨리 해결되는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K74386645 이런 아이디 있으시는 분,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일본과 비즈니스를 하기가 참 어렵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런 비즈니스가 현재 광범위하게 있고 그것이 하루 아침에 이를테면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지금 우리 정부가 잘하고 계시는 기술 생태계라는 상생 경제라는 것도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다 우리가 섬세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국제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